네,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CEO가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작년에 반도체 부문이 적자를 낼 때도 내놓지 않았던 사과문, 투자자들은 오히려 갸웃하고 있죠. 삼성전자 정말 위기인지, 주가는 언제쯤 반등할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3분기 실적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도 우리 증시를 좌우할 것 같은데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9조 1천억 원 영업이익. 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부문별로 이렇게 좀 네네. 뜯어본다면. 일단 최근에 애널리스트 평균 추정은 10조 3천억 정도였습니다. 예. 네,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에. 네. 그거는 반도체 부문, 이른바 DS 부문이 한 5조 한 5천억 정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이제 넌 DS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결과가 9조 1천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조 2천이 나왔는데 아마도 상당 부분이 전부는 아닐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반도체 아까 5조 5천 잡은 거 거기서 빠진 거죠. 그러면 이제 5조 5천억이 아니고 아마 4조대, 4조 중반 대?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장의 평균 예상치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지금 훨씬 밑돌았잖아요. 그 예상치 자체가 이미 한번 낮춘 건데 그 낮춘 것도 못 미친 이유는 어떻게 삼성전자는 설명을 했어요? 글쎄요, 이제 아마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에 있을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디테일한 건 얘기를 해주겠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그 말씀 주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소위 이제 소위 보너스 충당금을 미리 좀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보너스를 네, 그게 대략 한 2조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예상치가 대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걸 감안하더라도 원래 조금은 돌아가 보면 불과 한 달 전에 이번 3분기 시장의 예상치가 얼마냐면 14조 원이었습니다. 14조 원? 네, 14조 원이 한 달 새에 급격하게 내려와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0조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지금 컨센서스 제일 최하단이 제가 찾아보니까 KB에서 9조 7천억 이게 제일 최하단이더라고요. 제일 비관적인 9조 7천억 원이었는데. 네, 그거보다 이제 못 나온 거죠. 9조 1천억 나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4가문까지 이제 발표하는 이 일이 좀 벌어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실적 자체가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실망적인 상황이 된 것만은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이번 실적에 관한 사과문을 발표한 거는 상당히 좀 전례가 없었던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이 법적인 리스크, 오너가 뭐 유죄가 됐다든지 또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원성이 높을 때 사과를 CEO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기 실적 가지고 사과를 한다? 네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뭐 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드는데 왜 사과문을 이렇게 냈을까요? 그럴 수 있죠. 보통은 말이죠. 사실 요 이전에 어저께인가 일부 보도에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삼성전자의 DS 부문, 반도체 부문에서 이제 희망퇴직을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희망퇴직을. 보통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제가 까야 되는데 대한민국 주식이 아니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 주식이에요. 예.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는 거가 명시적으로 확인이 되고 사과문이 나오면은 주가는 보통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보통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요? 구조정을 하고. 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구조조정을 하겠네 이거죠.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는 인정을 하냐 이거죠. 뭔가 잘못된 거.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거나 사과문이 나왔을 경우에 미국은 보통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미국은 반응한다 그랬어요. 미국 시장. 우리는 그거는 이제 미국은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건데 대한민국 외국 사람들 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심이나 이 사과하고 그다음에 이거 구조조정이 얼마나 제대로 시행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와 닿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일단 보통은 외국은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사람 잘리는 게 좋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반응은 좋은 거죠. 삼성전자의 구조조정 얘기는 아직은 확인된 건 네, 어제 기사에 일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일부 거고 설로. DS 부분에서 사과를 할 정도면은 그게 맥락이 같다고 보면은 외국 회사 미국에 상장된 데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게 컨펌되고 그거를 빨리 실행을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주가는 보통 반응을 좋게 합니다.
왜? 시장은 나쁜 거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문제는 그게 마음에 와닿고 실행이 제대로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번 실적 부진이 이렇게 사과문까지 낼 정도로 안 좋았다 그러면 가장 이제 중요한 뭐 D램 수요는 어떤지, 그리고 요즘 인기가 많은 HBM 이런 어떤 판매는 어떤지 조금 나눠서 한번 이렇게 보면 여전히 좀 부진합니까? D램 수요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좀 말씀 주신 대로 나눠보면 이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딱 대별이 되냐. 불과 사실 얼마 전에 미국의 마이크론은 상당히 호성적을 발표했고 실적이 좋았잖아요. 이후 전망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날 급등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서 특히 우리 삼성전자가 많이 비껴나간 거는 이 사업 구조나 이제 지금 상황 자체가 예.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뭐가 다르냐면 예. 삼성전자가 고객 그런 수요 측면에서는 어디에 좀 더 많이 의존하고 있냐면 모바일 쪽, 모바일. 소위 이제 스마트폰 예. 이쪽에 들어가는데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으로 따지면 우리 중국 고객들, 그러니까 그 중국의 이제 스마트폰 뭐 이런 쪽이 좀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우리 스마트폰 제조하는 고객사들, 특히 중국의 스마트폰 고객사들이 재고 조정을 지금 이번 하반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우리 그 반도체 모자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막 사들였다가 수요를 해서 재고를 늘려왔는데 안 이제는 팔리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연말까지는 우리 안 사. 지금 우리 산 거 갖고 우리 지금 그냥 쓸래. 그럼 안 팔릴 거잖아요. 예. 이것이 일단 지금 연말까지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격처하고 있는 가장 큰 거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모바일 수요 부진이 특히 중국 쪽에서 나온 것이 이제 삼성전자의 의존도가 큰 분야가 지금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이게 범용 제품 중에 평단가가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 지금 소위 중국의 DDR4라고 하죠. 조금은 이제 로엔드 쪽 이쪽이 이제 중국에서 엄청나게 찍어내면서 단가가 내려가고 예. 그다음에 하이엔드 쪽은 또 이제 생각보다 수요가 크게 늘진 않고 예.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이게 PC나 이런 쪽에서도 좀 생각보다는 좀 저조한 결론적으로는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삼성전자의 그러한 타사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취약한 지금 안 좋아지는 쪽에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타격이 좀 더 커진 거다 이렇게 그러네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이 같습니다. 반도체 수요로는 스마트폰, 지역으로는 중국, 삼성전자가 조금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이 안 좋아서 이렇게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실적 물론 10조 이상 이익을 낼 거로 봤지만 뭐 9조 1천억 그러면 기대치를 밑돌았지만 진짜 관심은 이제 야 그럼 4분기 내년은 어떻게 될 거야? 이게 사실 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과연 네. 지금의 이 부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까? 네, 부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해할 것 같아요? 네. 4, 4분기 지금 10월 달 들어왔는데요. 예. 지금 엊그저께 나온 일부 그 시장 조사 기관에서 예. D램보다는 낸드부터 나왔는데 낸드. 휴대폰, PC 일반적으로 이런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엔터프라이즈가 아닌 컨슈머 쪽이거든요. 예. 아까 말한 그런 거. 그런 쪽에 지금 가격 저항이 있어서 가격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낸드 쪽에서 그다음에 첫 번째 그리고 오늘 나온 거죠. 일부지만 애플이 오늘 좀 빠졌죠. 애플이. 예. 근데 애플의 아이폰이 예. 지금 AI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게 아마 이번 달 말부터 28일부터 이제 소프트웨어가 지정되는데 그 전부터도 애플 아이폰 16이 예상보다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다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면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보통은 한 5에서 10% 정도 한 번 사이클에서는 올라간다 보는데 한 3%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입니다. 시장은요. HBM 시장, HBM. 그다음에 레거시 시장, 예, 기존 D램이건 범용 랜드건 제품. 간에 예. 그다음에 비메모리 파운드리 시장. 파운드리. 예. 근데 삼성전자는 레거시하고 파운드리죠. 예. 근데 레거시가 아직 힘들고 근데 파운드리는 적자가 더 확대됐고. 파운드리는 예. 아니 뭐 근데 파운드리 TSMC 적자 확대된 거는 삼성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갖고 있는 적자죠. 파운드리니까. 예, 확대되고 있죠. 분산 안 한다고 있죠. 이거 당장 해결될 거 아니죠. 예. 그거가 마이너스 요인이고 레거시는 삼성이나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다 있는데 예. 하이닉스는 HBM 쪽이 많고 예. 그 컨슈머보다는 이쪽이 많고 삼성은 아까 말씀하신 그게 많으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예측이 아까 반도체가 한 4조 5천억 정도라고 본다면은 예. 하이닉스는 한 6조 5천 나오면 2조 차죠. 물론 영업이익이 네, 근데 4조 5천억은 파운드리 마이너스 1조를 포함하고 있다면은 파운드리 말고 순수하게 메모리만 따지면 5조 5천억 되더라도 그렇게 잡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아직 하이닉스 실적이 안 나와서 정확히 모르지만 대충 1조 정도는 차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복합적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는 그런 거를 미리 눈치채고 왜 마이크론 실적이 안 좋다고 처음에 설레 바쳤을 때 그거를 삼성한테 갖다 붙여서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 제낀 게 예. 9월 초부터인데 실제는 그런 느낌은 8월 하반기부터 있었어요. 예.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하고 주가가 따로 갔거든요. 눈치를 못 챈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는 산 거고 근데 외국인은 계속 판 거죠. 계속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7월 팔았다고 이후부터 어마어마하게 네, 팔았습니다. 거의 다 팔았다 하는데 다 판 거라는 개념은 최근에 많이 산 거를 다 판 거지 앞으로도 개선이 안 된다면 더 팔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렇죠.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저는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이 주가가 4분기 실적이 13조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아마 외국인은 빨리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네. 주가는 언제든지 매크로만 좋아도 6만 5천 원까지 금방 갈 수도 있습니다. 예. 6만 5천 원, 6천 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5만 6천 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5만 6천 원. 그거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이 주식을 급하게 들어갈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어요. 바닥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여기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이냐. 뭐 그렇게 다른 생각해요. 선택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한국 시장이 아니고 중국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한 해. 네. 요즘 중국 이게 그렇죠. 좋던데. 예, 그런 판에 삼성전자가 바닥은 쳤더라도 PBR로 1배를 하더라도 네. PER로 이익이 떨어지면 갑자기 10배 이상이 갈 수 있는데 예. 그렇죠. 예,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냉철하게 보는 것이 이미 늦었는데 오늘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실적이 9조 1천억 나왔다는 그것만 자체만 가지고 팔아제끼는 거는 이미 늦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물타기를 한다든지 예. 그렇죠. 너무 쉽게 6만 원이니까 무조건 안 깨지라는 법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13조가 될 수 있다면 그때 6만 5천 원이면 그때 사는 것이 더 맞아요, 사실은. 아, 네, 그래요? 생각을 거꾸로 네. 갖지 않으면은 괜히 매달려 갖고 힘 뺀다. 그러면 다른 거 볼 시간이 없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 6만 원 위협받고 있는데 한때 5만 원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본부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예상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PER이나 PBR을 따진다면 지금 이 밑으로 갈 수도 있다. 6만 원 밑으로 갈 그러니까 수도 있다. PBR로는 안 빠지는데 PBR로는 그러니까 6만 원을 버티는 거예요. 6만 버티지만 그런데 주가 만약에 이익이 아까 말씀드린 4분기가 한 12조고 내년 1분기가 비수기라서 만약에 또 한번 내려간다 가정합시다. 네. 그러면 아마도 사람들이 이 전망을 다 낮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애널리스트 갖고 있는 내년도 이 50조라는 숫자 자체가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 수준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년도 한 50조로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실제 6만 천 원이 북벨린 거고 그것이 만약 내려가면은 많이 내려가면은 5만 7천 원까지 빠질 수도 있고 외국인이 어디까지 보고 볼 것이냐 TSMC 선택 있고 마이크론 실적 있고 삼성하이닉스 있고 다른 게 많은데 삼성전자를 먼저 들어올 거다 올해 산 거 다 토해냈다 아니 시장이 좋으면은 다 토해내지 않고 사죠. 네. 시장이 나쁘면은 작년에 산 것도 팔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말씀드린 건 5만 7천 원 간다는 게 아니고 네. 6만 원, 5만 원 이거 오늘 시장 대비해서 덜 빠졌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그건 좀 네. 그렇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상되는 이익, 추정되는 이익을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50조로 생각한다면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주가가 과연 50조가 안 되면 주가가 훨씬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PER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금 파운드리 부분이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어제 지금 인텔도 파운드리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탁 생산이라는 건데 이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삼성전자 뭐 분사를 해야만 하느냐 뭐 얘기가 있었지만 이재용 회장이 분사를 할 생각이 없다 이랬지 않습니까? 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파운드리 분야에서? 이게 뭐랄까 제가 만약에 네. 삼성전자의 고위층이라면 이게 일종의 딜레마일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파운드리가 사실 돈이 안 되거든요. 지금 상황으로는 적자가 저규모가 충분한 건지도 약간 불명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운드리라는 비즈니스가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구분해 주셨는데. 메모리와 비메모리 두 개를 딱 구분한다면 이 비메모리 쪽에서 위탁 생산하는 게 파운드리지 않습니까? 비메모리 쪽. 비메모리에서. 그런데 메모리 쪽은 굳이 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옷으로 양복으로 따지면 기성품 생산이에요. 잘 만들라고 막 찍어내고 나면 마음에 들면 막 사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비메모리 위탁 생산은 어떤 거냐면 맞춤 양복 같은 겁니다. 이렇게 고객이 막 까탈스러운 고객이 막 이것저것 얘기해 주면은 싹 서비스 마인드로 가서 네. 그걸 잘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 삼성전자는 이런 맞춤형 이런 이제 서비스 마인드보다는 내가 전 세계 1등이야. 내가 만들면 너희는 사가는 거야. 이제 약간 이 마인드가 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비메모리 쪽이 상당히 그러니까 외국인 그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게 첫 번째 있고요. 예. 구조적으로는 사실은 경쟁사 같은 그러니까 중국의 파운더리를 맡겨야 될 일부 같은 데 말고 좀 애플이 사실 맡겨줘야 되잖아요. AP를 근데 그 애플을 갖고 오려면 삼성전자가 또 갤럭시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하는 예를 들면 거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대로 분사를 해서 사실은 그런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최고 베스트고 네. 사실은 메모리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지금 때려받고 있는데 네. 이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서 조금 더 이게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이제 분사의 효과인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바로 고사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고사의 생각하고 위험성이 있을 네, 것이다. 그 진퇴양난일 수도 네, 있죠. 맞습니다. 지금 한동안 엔비디아의 삼성전자도 HBM 품질 테스트 뭐 중이다, 좀 떨어졌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요즘 아무 소식도 없어요. 왜? 네, 네. 무슨 소문도 없던데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난달까지 많이 나왔으니까 잠깐 쉬는 걸 수도 있죠. 어, 지난달 이맘때 얼마나 많이 그런 얘기 있었습니까? 뭐 기억나시죠? 품질 테스트 추석 전후로 탈락했다? 해가지고 뭐 안 된 것 같다. 그만큼 기대를 했는데 예. 그리고 지금 한 달 지난 거니까요. 뭐 이번 달, 뭐 다음 달, 뭐 또 지나면 또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 HBM 기술 면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제작 공법이 좀 다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기술력이 그렇게 차이 납니까? SK 하이닉스의 삼성전자 그렇게 못 따라가요? 제가 뭐 감히 그런 걸 정확히 말씀드리긴 참 좀 외람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콜이 안 됐다 하니까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온 거 시작으로 따지면 1년 됐고 많은 얘기가 한 것은 또 벌써 한 반년 지난 것 같으니까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효과는 낮아지는 거죠. 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HBM3 이 8단을 통과했다 한다고 이번 달 다음 달 나온다 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더라도. 주가가 또 그렇게 갈 것이냐 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회사들은 12단으로 벌써 일단 준비가 다 끝났다고 보는 거니까 하이닉스는 12단을 네, 연내 양산했죠. 양산한다는 네, 거죠? 양산한다고. 예.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내년 1월달 얘기 안 했습니다. 1, 4분기부터는 공급한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늦어지는 것만큼 이제는 기대가 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설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다잡기 위해서 그 수장께서 이렇게 좀 이례적으로 그런 코멘트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 추세라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아직 3분기 이익을 내지는 않았잖아요. SK 하이닉스는 반도체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DS 부분의 영업이익이 SK 하이닉스에 추월 당하게 되겠네요. 이 방향으로 하면 이제 한 분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번 분기에? 충분히 3분기에? 뭐 예. 이게 추월될 가능성이 거의 뭐 매우 높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대략적 컨센서스로 보면 삼성 반도체가 이번에 내려온 걸 보니까 한 20조 원, 21조 원 그 사이로 내려와 있는 연간. 연간으로 반도체 부문. 네. 연간으로 네. 그렇게 보면 SK 하이닉스는 한 23조 원 정도 뭐 대략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추월이 되고 내년 되면 조금 더 추월이 더 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다만 여기에도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삼성전자의 상당한 이제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인 걸 굳이 한번 기대를 해본다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부분이 여긴 또 소위 그 재고 리스타킹과 관련돼서 또 변동성이 되게 커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 이맘때는 갑자기 우리 재고가 너무 모자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사들였다가 지금 우리 하반기 들어와서 또 우리 재고 많아로 다 팔잖아요. 네. 연말 끝나고 나면 내년 초반 들어와서 다시 또 우리 재고 다시 쌓아야 돼라고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모바일 쪽은 지금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있는 것이 시간을 두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반면에 거꾸로 서버 분야, 우리 지금 HBM만 보고 있는데 HBM 말고도 서버에 들어가는 다양한 하이엔드 그 디램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올해 어마어마하게 거꾸로 마치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까지 모바일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재고를 쌓아 올렸듯이 서버 쪽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아 올리고 있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올해 연말쯤 가서 AI 쪽에 대한 수요가 이제 우리 너무 과하게 했어라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모델, 그 LLM 모델도 좀 라이트하게 가볍게 만들어가고 있으면 네. 우리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돼라고 이제 방향이 바뀌면 오히려 서버 쪽이 이제 재고를 줄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저도 100% 우리 부장님 동의하는데 6만 원 선이면 바닥권인 건 맞고 모멘텀도 없지만 네. 앞으로 연말로 갈수록 이러한 이제 우리 고객사들의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고객사들의 니즈가 바뀌기 시작하면 삼성전자한테 오히려 이미 주가 많이 빠져 있어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비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빠진 주가가 그쯤 가면은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나올 때 제대로 나오거나 HBM 나오고 그다음 모바일이 이렇게 챙겨져서 한바탕 하는데 아까 그런 쪽이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하이닉스가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장 전체적으로는 둘이 다 같이 편안히 올라갈 수 있는 장은 매크로하고 스스로 잘해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스스로 잘했고 삼성은 아직 스스로 못했고 매크로는 좋다고 하는데 연말 가면 약간 비수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만 보면은 아까 열심히 나쁘게 얘기했는데 주가 보면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지금은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업사이드나 다운사이드가 둘 다 한 10% 갈 수도 있지만 네. 1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 6%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 두 개가 양면성이 있어서 양쪽에. 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이 한 6조 5, 6천억에서 6조 7천억 나온다는데 예. 4분기가 얘네들도 8조 이렇게 쉽게 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 업사이드 점프는 삼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이 같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 같이 가느냐? 둘 다 안 갈 수도 있어요. 다른 섹터 가거나 중국으로 가면은. 둘 다 함께 네. 갈 수는 없고 다른 네, 기회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있습니다. 다른 네, 시장도 있고 미국도 있고 중국 증시도 있다. 그러니 확실하게 이렇게 상승 탄력이 안 보이는 곳에 뭐 계속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지적인데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겨울 보고서를 냈을 때 국내에서 찬반 양론이 많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삼성 SK 하이닉스 이익 동향을 보니까 야 이게 반도체 겨울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겨울이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반도체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HBM의 겨울은 아닌 거죠. HBM의 겨울은 예, 아니다. 그러니까 1번이 그러니까 세 가지를 크게 반도체의 겨울에서 1번이 말씀 주셨던 삼성전자가 노출이 많이 돼 있는 분야가 일단 예. 겨울이다. 그거는 이제 일단 맞춘 것 같고요. 예. 두 번째가 HBM의 겨울을 얘기한 건 딴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콜 받아서 그러니까 소위 엔비디아에서 받는 그 주문을 일부 뺏어가기 시작하면 예. 그러면 SK 하이닉스한테 겨울이 올 수 있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땅 따먹기 나눠 먹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시점 가서는 그나마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이뻐 보일 확률 그것이 좀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전체로 우리가 반도체 겨울이라는 게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로 DRAM이라든지 HBM이라든지 이런 수요 전체는 내년까지 계속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성장한다고 지금 보고 있죠. 매크로가 그 안 좋으면은 예. 경기 침체면 달랐는데 지금 경기 침체 얘기가 쏙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잠깐 쏙 들어간 걸 제쳐놓고 생각하면은 성장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음,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AI 쪽하고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 서버하고 일반 휴대폰하고가 온도하고 이 속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 12월하고 1월 사이는 비수기라는 거예요. 12월과 1월은 예. 그리고 아까 AI는 좋은데 엔비디아는 엄청 좋습니다. 엔비디아는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좋으니까 누가 좋아요? TSMC가 좋죠. TSMC하고 또 SK 하이닉스도. 좋죠. 네. 그런데 문제는 엔비디아는 좋은데 그 애플은 좀 안 좋죠. 애플이 안 좋으려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 온 디바이스 AI는 금방 안 되거든요. 다음 휴대폰 바톤, AI. 네, 예. 휴대폰 AI, PC AI는 그거는 진짜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내년도 봄쯤이나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나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러는 분위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연말 연초가 비수기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슈인 겁니다. 예. 주가는 미리 다 땡겼다고 하더라도 그 얼마나 빨리 올라갈 것이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방사는 있고 조선도 있고 뭐 제약바이오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네. 아니 우리가 뭐 네, 그렇죠. 반도체 얘기합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 이렇게만 보나요? 둘 다 안 될 수도 있고 둘 다 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둘 다 편안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마시고 생각하지 말고. 엔비디아가 더 간다 해서 애플하고 다른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든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진 거고 네. 미국의 반도체 주식도 보면은 반도체 장비 주수는 안 갔습니다. 그래요? 반도체 장비주는 안 가요. 왜냐면 투자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HBM이나 이런 쪽은 하겠다는 건데
경기가 나빠지면 AI도 투자가 줄이겠다는데 온 디바이스가 계속 안 오면은 진짜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경기가 나쁘지 않다니까 예. 줄일 것 같지는 않은데 연말 연초에 비수기는 올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못 하는 거예요. 주가는 예. 빠져놓고. 그러니까 그 냉철하게 보시면은 지금은 주가는 많이 빠져갖고 더 네거티브 봐서 어떤 행동을 취하기는 이미 늦은 거고. 근데 이게 중립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라고 그런 본다면 진짜 1년 내후년을 보면은 그 믿음을 갖고 가시면 좋은데 장장의 3개월, 4개월의 흐름에서의 그 터널이 어떨지는 와치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그런 보시면 믿음, 상승의 모멘텀을 확신하기 위한 상당히 쉽지 않다. 지금 상황을 본다면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아까 방금 이 레거시 디램, 일반 디램의 이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대단합니다. 이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도 뭐 상당히 대단하다고 그래요. 화웨이가 최근에 인공지능 칩 샘플을 자국 기업에 제공하기 시작했다는데 어느 정도 지금 쫓아오는 속도 어느 정도나 됩니까 중국 회사들? 이게 뭐 사실은 그 엔비디아하고 비교하기는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지 그렇게 않고. 보면 세대로 따지면은 작년 재작년 정도에 나왔던 A100이라고 보통 불리는 예. 그런 정도가 지금 화웨이에서 새로 신규로 나온 칩이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궁죽통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말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성능이 좀 약하니까 예를 들면 뭐 차가 예를 들면 네. 그 3000cc, 5000cc하고 경쟁해야 되는 1500cc, 2000cc 차면 이게 속도가 상당히 힘이 딸리잖아요. 안에 그 예를 들면 거꾸로 하면 이제 모든 걸 떼어내고 가볍게 만드는 거죠. 네. 무슨 말이냐면 이걸 활용해서 그 소위 AI 모델링을 하는 그 모델을 상당히 소프트, 그러니까 라이트하게 만든다고 표현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소위 컴퓨팅 파워가 덜 들어가게끔 하면서 네. 지금 쫓아가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엔비디아를 똑같이 쫓아가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중국이 자국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것 자체는 네. 엔비디아를 위시한 나머지 국가들의 이러한 그 기술 기업들이 상당히 긴장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반도체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투자했던 분들이 지금 들어보면 이 상승 동력, 상승 모멘텀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쪽으로 지금 들리는데 그럼 조금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아까 뭐를 좀 이렇게 보면 확인할 수 어떤 걸 보면서 그 확인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가 코멘트하는 게 중요하죠. 예. 네, 그게 중요하고요. 우리 하이닉스가 어떻게 얘기하는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제가 오기 전까지도 이게 실적이 22일인지 24일인지 헷갈리긴 하는데 네. 곧 삼성보다 한 일주일 이상 앞서서 삼성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HBM의 1등이죠. 그렇죠. 그렇죠. 파운드리 없으니까 낸드도 얘기할 것이고 예. 골고루 잘 해보시고 하이닉스밖에 없어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예. 그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를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객관적으로 잘 들어보십시오. 네. 주식을 안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고 네. 지금 다시 시작하면 삼성하이닉스를 지금 사실 건가 말 것인가 그런 관점을 보시고 22일, 24일인지 그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 시장이 이렇게 약간의 애니멀 스피리트 아까 오늘 좀 약간 내려가긴 합니다만 중국 시장. 예, 네. 동물 쪽 홍콩이 빠지고 그러는데 중국이 만약에 조종이 빨리 오면은 예. 우리한테는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럼 한국의 대표주를 생각보다 먼저 살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다시 그렇죠. 다시 하락으로 예. 돌아서서 예, 조정이 그렇죠. 된다면 그런데 네. 아마도 중국의 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건 나쁘게 나오거나 뒷받침이 안 되는 거는 그건 11월 가서 되기 때문에 10월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네. 조금은 숨고르게 하면서 우리한테도 올 수가 있는데 네. 빨리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얘기를 매우 잘 들으시는 것이 어느 누구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반도체 투자 전략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